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사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희한한 일, 정신병리상의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 희한한 일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대한민국의 영혼, 대한민국 영혼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정체성, 특히 법치, 이런 것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의 행태가 그냥 사회 곳곳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야 할 사법부마저 이제 난장판을 넘어서 운동장이 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운동장에서는 이 동료 판사를 탄핵해달라는 집단 행동을 판사들이 했습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 헌법, 양심, 독립, 여기에 집단 행동이 들어갈 구석이 어디에 있습니까? 집단 행동을 주도하는 세력들은 이념 성향의 사법부 내 조직 출신입니다. 일찍이 이 이념 성향의 판사들을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한 것이 이런 사법부의 대혼란, 그리고 헌정 질서를 흔드는 일로 번졌는데, 인민재판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인민재판 하면은 아마 소름 끼치는 상황이 연상될 겁니다. 6.25 때 서울을 점령한 북한이 인민재판을 했습니다. 애국자들, 군인 가족, 경찰관 가족들을 세워놓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적석 재판을 해가지고 죽여라 하면은 거기서 몽둥이로 때려 죽였습니다. 이게 인민재판입니다. 인민재판은 법관 자격이 없는 자가 인민의 이름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인민재판입니다. 인민재판이라는 말에는 피바람, 피냄새가 납니다. 근데 오늘 조선일보가 명확한 이유도 없이 탄핵 판사 지목 공격, 인민재판 아닌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썼습니다. 인민재판이란 말이 이제 공식화되었습니다. 자격 있는 법관이 인민재판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영혼, 대한민국의 영혼을 지키려는 생존투쟁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직은 저항이 미미합니다. 선동 언론, 그리고 좌파 정권이 합세해서 언론이 정권의 견제 역할을 포기하니까 언론과 정권의 합세에 의한 거대한 선동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향하는 곳이 국군이고 대한민국이고 자유민주주의고 법치입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민주당이 20일 판사 탄핵을 국회가 적극 검토해 처리해야 한다라고 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사건 관련 판사에 대한 탄핵 촉구 안건을 의결한 바로 다음 날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는 확실하죠. 대통령, 대법원장, 그리고 사법부의 일부 판사들, 그리고 민주당이 한 줄로 섰습니다. 한 줄로 서가지고 헌정 질서를 혼란시키는 삼권 분립 위반 행위를 하겠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아직도 어느 판사가 탄핵 사유를 가지고 있는지, 또 탄핵 사유가 무언지를 모릅니다. 인민재판의 특징이 이겁니다. 증거 없는 재판입니다. 증거 없는 재판. 무조건 죽이자 하면 누구를 죽이는지, 무엇 때문에 죽이는지 모르고 선동하는 게 인민재판인데, 이게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에서 분류한 바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최고 민주국가를 꼽히고 있습니다. 최고 민주국가가 인민재판하면 되겠습니까? 법관 탄핵은 대상자의 헌법 법률 위반 사실이 충분히 소명될 때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은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할 뿐 어느 것 하나 명확한 게 없는 상황이다. 검찰 조사를 받은 현직 판사는 60명에 가깝다. 이 가운데는 윗사람의 지시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도 있고 검찰이 오히려 피해자로 분류한 경우도 적지 않다. 검찰은 거의 모든 혐의에 직권남용을 적용하고 있으나 법조계에서는 과연 유죄가 성립되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많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탄핵 대상 판사들의 숫자와 일부 실명까지 공개했다. 여당 최고위원은 13명은 누가 봐도 탄핵이 분명하고 좀 더 언급될 수 있다고 했다.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이름과 죄상이 무차별적으로 공표되고 있다. 인민재판이 이런 식일 것이다. 판사가 탄핵당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평생 쌓아온 명예를 송두리째 잃는 것이고 법원 전체로서도 심각한 사태다. 이걸 모를 리 없는 판사 대표들이 검찰과 국회에 탄핵 칼자루를 쥐어주며 동료들을 탄핵하라고 촉구했다. 그 이유가 여론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여론은 누가 만드는 어떤 여론인가? 법을 다룬다는 판사 대표들의 인식이 이 정도다. 여론으로 하면 지금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이 판사들도 언제든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들은 법복을 벗고 빨리 정치로 나서는 것이 옳다. 이번 탄핵 촉구 결의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주도했다고 한다. 모두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법원 내 이른바 진보 서클이다. 현 정권 들어 이 모임 출신 판사들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물론 대법관, 헌법재판관, 청와대 법무비서관 자리를 차지하며 사법부의 신주류로 자리 잡았다. 이들의 사법농단 실태도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다. 실제 19일 있었던 법관 대표회의에서는 이들을 향해 당신들이 쥐고 휘두르는 칼자루가 언젠가 칼날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언젠가 되갚아주겠다는 경고다. 이들은 반대 기권 52표, 찬성 53표, 단 한 표 차이에 불과할 정도로 의견 대립이 극심했는데도 그대로 밀어붙였다. 일부 대표는 소속 법원 판사들 사이에 탄핵 반대가 많다는 걸 알면서도 찬성했다고 한다. 정치판에서나 나올 법한 말과 행동들을 판사들이 스스럼없이 하고 있다. 앞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법원에서도 신주류와 구주류가 편을 갈라 권력 다툼을 하고 적폐청산, 검찰 수사, 판사 탄핵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법원이라 부를 수 있나? 제목이 명확한 이유도 없이 탄핵 판사 지목 공격, 인민재판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 사법부를 이런 식으로 장악하려고 한 의도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이 정권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른바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하겠다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쉽게 말하면 북한 노동당 전체주의 독재 정권과 법치 자유민주주의 반공체제의 대한민국을 한 덩어리로 엮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샘물과 오물을 뒤섞어서 같이 마시자는 겁니다. 이것은 통일 방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파괴 방안입니다. 연방제 통일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그것은 위헌으로 이미 판정된 지가 오래됩니다. 이것이 6.15 선언에 들어가고 이것이 14선언 판문점 선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6.15 선언, 김대중, 김정일 사이에서 맺어졌던 6.15 선언이 만학의 근원입니다. 그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현대그룹을 앞세워가지고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 등으로 4억 5천만 달러를 현금을 그것도 국정원을 시켜서 보낸 상태에서 김정일에게 약점 잡힌 상태에서 평양에서 합의한 반헌법적, 반국가적 문서인 것입니다. 6.15 선언을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무효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날 이런 사태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방제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지만은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대 세력이 들고 일어나고 했을 때 모든 분쟁은 결국은 대법원 아니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되니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법원을 강력하게 장악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그리고 헌법을 파괴하는 행동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겠다. 쉽게 말하면 반국가적, 반헌법적 행위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면죄부를 주겠다는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까요? 현실과 관념 사이의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실은 대한민국의 지난 70년 동안 쌓아올린 문명입니다. 제도입니다. 국회라는 제도, 헌법이라는 제도, 언론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위협을 받을 때 생존 차원의 본능적 반응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저항은 본격적으로 일어날 저항의 100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결국 문명의 반격, 자유민주주의 반격 속에서 이 시도는 실패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문제는 실패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치러야 할 희생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